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 지구 공격을 예고를 했는데 국제유가가 또 다시 상승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첫 공격은 10월 7일에 있었는데요. 예. 바로 이제 다음에 10월 9일 날 국제 유가가 많이 뛰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좀 국제 유가가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13일에 이제 국제 유가가 한 6% 가량 뛰면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87달러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90달러 선을 다시 이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실 원유, 석유 생산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무래도 주요 산유국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이 무력 충돌이 그냥 여기에서 국지적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장기화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에 따른 그런 이제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일 텐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국지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국제유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도 앞으로 더 출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전이 됐을 때 이란의 개입 여부를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데 이란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국제유가가 출렁일 게 뻔한데 이란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1%포인트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 블룸버그 통신 산하에 있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경제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지적으로 가자 지구의 그 무력 충돌이 그칠 경우.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이 이제 참전하면서 좀 더 이제 대리전으로 확산될 경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이제 격화될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 그다음에 세계 경쟁률에는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란이 산유국이라서 굉장히 국제 원유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협이 전 세계 이제 원유 공급량이 한 20%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해협이에요. 예.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원유 그러니까 유통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오일 쇼크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요. 따라서 지금 그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란 간의 이제 갈등도 여기에 이제 불거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때문에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쟁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 추이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